이준석 전 맞아요. 대표 결과 나왔죠. 어제는 글쎄요. 이 전 대표 입장에서는 어제 오후부터 오늘 새벽까지 상당히 힘들었을 거예요. 법원에서는 기각을 하고 그다음에 추가 징계 당원권 정지 1년 1년. 추가를 돼가지고 총선 출마 못해요. 2024년 1월 9일에 이제 복귀해요. 총선 출마 못한다니까. 이건 이 전 대표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네. 그 쐐기를 박는 거죠. 국민의힘이 더 이상 제기를 못하게. 음. 그리고 그 윤리위원회 입장에서는요. 네. 법원의 판단이 이런 결정을 쉽게 하도록 만들어줬다고 생각해요. 법원에서 만약에 이번에 또 인용을 해줬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걸 네. 못해요. 이렇게 아하. 징계. 그러니까 정진석 비대가 무너지는 셈이니까. 그렇죠. 근데 윤리위가 딱 기다리고 있었는데 법원에서 판결이 그렇게 나왔어. 예를 들면 다 기각, 네네. 각하 기각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럼 결국 이제 인정을 해준 꼴이 됐잖아. 네. 그럼 윤리 입장에서는 부담이 없는 거야 이제는. 부담이 이준석 없다. 전 대표는 대표로서의 직책을 잃어버렸고, 네. 뭐 징계해도 더 이상 뭐 저항할 수 있는 방안도 없고 이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윤리 입장에서는 아주 가볍게 아예 이준석 전 대표가 정계에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장치를 마련했다. 그것이 결국 1년 추가 징계다. 그러니까 총선에 출마를 못하는 것이 가장 치명적이에요. 제가 볼 땐 그렇고 대표는 이제 복귀가 안 되잖아요. 뭐 복귀 왜냐하면 그 사이에 어쨌든 전당대가 이루어질 거고. 그럼요. 그러니까 뭐 대표로 올 수 있는 길은 아예 막혀버렸고 총선 출마까지 안 돼봐. 그러면 네.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많잖아요. 이준석이 상당을 한다. 정계 개편이 어떻게 될 거다. 이런 맞아요. 부분에 여러 상당히 본인은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 거지 이준석 대표는. 그러면 이 전 대표가 2024년 이제 돌아오게 된다면 총선 출마할 수 있는 가능성. 근데 일각에서는 뭐 나중에 상황을 좀 봐가지고 전략 공천할 수도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 이제 아예 이제 팽 당한 거다. 팽 나온 거다.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은 다시는 화합하기 어렵다.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뭐 이준석 전 대표는 모르겠는데 윤석열 대통령 그렇게 마음 먹은 것으로 보인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두 사람이 다시 뭐 결합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에 예전에 집 2번 나갔을 때도 대선 때문에 그렇게 간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네. 좋아서 간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정말 싫지만 어쩔 수 없이 가야 되잖아. 안 그러면 지게 생겼으니까 대선에서. 그렇죠. 그래서 끌어안은 그래서 거예요. 끌어안았다. 그게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해서 저는 박정호한테 진심입니다. 박정호는 저한테 진심이 아닐 수 있지만 저 진심이에요. 교수님. 알았어요. 네. 어쨌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준석한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준석을 끌어안아서 뭐 나중에 공천을 준다 이럴 가능성 없습니다. 선택지는 그럼 이준석 입장에서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네. 하나는 아예 탈당을 하는 거예요. 탈당. 그러면 이제 출마가 가능해요. 그렇죠. 국민의힘이 예. 아니라 그냥 다른 당 뭐 만들어서 무소속이든 되니까. 다른 당 만들든. 네. 근데 그거가 탈당을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예. 신당을 창당해야 된다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탈당을 하는 거잖아요. 탈당을 하게 될 때는 그럼요. 그 당으로 나가야 되니까. 네. 그러면 일단 뭐 자금이 필요해. 당을 만들려면 돈이 필요해요. 조직도 필요하고.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 그게 녹록지 않아요. 그 뭐 안철수 대표 정도는 돈이 있으니까 네. 뭐 가능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는 이제 그런 부분에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한 한 국민의힘에 남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러면서 출마를 못 하는데. 근데 출마를 못 하는데 잘 보세요. 네. 계속 있으면서 당은 일단 자산이 많잖아 국민의힘이. 그렇죠. 근데 어떤 시나리오가 이제 가능해지냐면 네. 이것도 이제 상상의 나래를 피는 거예요. 예. 펴주세요. 또 뭐 괜히 제가 얘기했다고 상상의 자유가 나중에 있습니다. 뭐, 그렇지, 내 자유인데 네. 내 머릿속에 내 머리를 압수수색할 거예요? 상상을? 그건 상상의 아니잖아. 나래를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겠습니다. 펴보겠습니다. 네. 그 지지율이 만약 20%에서 30% 중반 요 정도에 계속 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예.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기감이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요? 생기죠. 그 다음부터는 빨간 점퍼를 벗고 하얀색 점퍼를 입습니다. 일반적으로. 점퍼가리. 네, 점퍼가리를 하죠. 예. 이름만 적어. 네. 당 이름 안 적고 예를 들면 그래요. 예전에 이정현 의원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러면 총선에서 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됐어요? 반윤 세력이 커지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친윤보다 되면 반윤. 친윤과 반윤의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총선을 앞두고서. 네. 그러면 누가 당을 나가냐? 저는 친윤이 나갈 수도 있다. 친윤이. 음. 그래요? 그럴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유는 네. 시나리오예요. 이것도 제가 그냥 상상해 보는 거야. 뭐 상상이 자유잖아.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국민통합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위원장이- 김한길 위원장. 거기를 있죠. 주목하시라. 그래요? 아니
이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크고 뭐 전통과 역사가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남아 있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친윤이 나간다. 친윤 그래서 나가서 새로운 정계 당을 개편을 합니까? 그러니까 제 시나리오예요. 시나리오로 보면 당을 하나 만들고 네. 김한길 그분이 오시는 거야 같이. 어. 그럼 검찰 출신들 대거 영입 새로운 인물로 한동훈 장관도 등등 검찰 출신들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여의도와 국회를 신뢰를 잘 안 해요. 정치인에 대한 신뢰가 적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판단은 지금까지 보면은 정치인들을 별로 안 믿어. 그 대통령실도 정치인들 다 뺐잖아요. 그 그리고 밑에서 이번에 있던 다 분들. 뺐어요. 예. 네. 그러니까 검찰 출신이나 자기가 예전에 함께했던 분들, 그분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크잖아요. 네. 그분들 지금 옷 벗고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대통령실에서 일했던 분들, 자기 친정 체제를 만들어야 되니까 국회도 그분들 중심으로 정권을 주려고 하겠지. 네. 그럼 내부에서는 반발이 있겠어 없겠어요? 물갈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자기가 있죠. 제거 예, 대상이 돼 공천에서 배제 대상이 되고 그럼 반발해. 네. 근데 그분들이 더 커지면 아예 차라리 친윤 그룹이 나와서 정계 개편 해체 모의를 하는 거야. 새로운 당을 만들고 네. 친윤 그룹이 거기서 이제 시작을 하고 네. 뭐 김한길 지금 이제 위원장 쪽 들어오면서 진보 진영에서도 예전의 진보 진영, 지금의 진보 진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 대선기간에 지지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끌어들여 중도 비슷한 사람들 당의 색깔을 중도 보수 중도 우파 정도로 이렇게 만든다. 만들고 검찰 불러들이고 출신들 그래가지고 공천을 주는 거야. 그래요? 그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그럴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제 조건 아까 얘기했지만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이야. 지지율이 만약 올라가면 그러면 네. 국민의힘에서 계속 할 거예요. 계속 하겠죠. 따로 만들 필요가 없어. 왜냐면 만약 지지율이 막 30% 40%까지 올라간다. 대통령 지지율이 그러면 이제 대통령 홍보를 하잖아요. 마케팅을 대체적으로. 그렇죠. 예. 그럼 국민의힘 안에 있어도 반발이 없어요. 잘라도 공천 날라가고 뭐 딴 사람 들어와도 반발을 못 해.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지지율 대통령 인기가 낮아. 대통령 마케팅에다 떨어질 것 같아. 예. 그럼 국회의원들은 바로 돌아서요. 그 사람들은요. 대통령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지역구에 내가 당선되는 게 중요하지. 무슨 대통령이 중요해 지금. 그래서 뭐 결국에는 지금 수도권 의원들 특히 격전지에서 당선된 의원들이 국민의힘에 적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 지역 의원들이 많으니까 지금 초재선 의원들의 목소리가 친윤 그렇죠. 그 목소리를 흐르고 있다. 흐르고 있는데 지지율이 낮으면 그게 바뀔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뀔 당선이 안 될 것 같은데 계속 그렇게 하겠어요? 생각을 해봐. 그렇죠. 그럴 수 예전에 있고. 그런 적도 없었어요. 그리고 총선 앞두고는 자기 살 길을 찾아요. 정치인들은 기본적으로. 좋습니다. 그건 아직 좀 남아 있는 얘기니까 맞아요. 봐야 될 것 미래에 같고. 그냥 제가 상상을 해본 거예요. 이준석 전 대표는 좀 외롭게 뭐 자신의 길을 가겠다라고 그렇죠. 페이스북에 그래서 적었지만. 저는 이준석 전 대표는 일단 당에 있으면서 관망을 할 거다. 당장 나오질 않을 거라고 봐요. 저는 당장 나와서 신당을 창당하고 그러지 않아요. 총선도 많이 남았겠습니까? 그럼요. 그때 되면은 어떤 또 격변이 벌어질지 몰라요.